배우들이 뛰어난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감성적인 배경음악 때문인지 영화를 보고 나서 험버트가 측은하다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 속의 험버트가 궁금해졌죠. 영화와 다르게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한 소설 속의 험버트는 완전 미친 변태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름답게 포장된 추잡하고 추잡한 험버트의 생각을 읽다 보면 저 자식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를 가진 미친 정신병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나마 영화가 덜 불편했던 것은 소설에서처럼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채우려는 추악한 소아성애자 험버트보다는 과거의 상처로 어린 소녀에게 집착하는 중년 남자 험버트에게 좀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공입니다. 이번에는 영화 로리타와 원작 소설의 차이점,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3살 험버트는 동갑내기 소녀 애너벨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를 즈음 안타깝게도 애너벨은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후부터 험버트는 죽은 그녀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녀와 비슷한 어린 소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죠. 세월이 지나 교수가 된 험버트, 미망인 샬럿의 집에서 어린 로리타를 처음 만나고 그 소녀에게 빠져듭니다. 샬럿과 거짓 결혼까지 하면서 로리타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죠. 험버트는 샬럿이 교통사고로 죽자 미련 없이 집을 떠나 로리타를 데리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말이 여행이지 자신의 추잡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감금이죠. 험버트의 집착과 감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로리타는 자신이 사랑한 성물구 극작가인 퀄티를 따라 도망갑니다. 험버트는 미친 듯 로리타를 찾아다니지만 결국 찾지 못하죠. 3년 후 험버트는 로리타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다시 만나지만 로리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성물구 도착증 환자 퀄티를 사랑한다는 사실만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빛을 훔쳐간 퀄티를 찾아가 총으로 쏴 죽이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소설에서 로리타는 심술궂고 명랑하며 부산스럽고 우아한 장난꾸러기 소녀, 버르장머리였고 고집불통 소녀로 묘사됩니다. 로리타 역은 2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0년생 미국 배우 도미니크 스웨인이 맡게 되죠. 제멋대로고 말갈량이지만 남성을 빠져들게 하는 야릇한 매력을 가진 로리타를 너무 잘 연기했죠. 로리타가 처음 소개되는 장면은 아름답게 연출된 명장면입니다. 마당으로 비치는 햇살, 스크린클러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맞으며 잡지를 보고 있는 소녀의 모습은 미장센이 매력적일 뿐 아니라 그 캐릭터가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도 넌저시 알려줍니다. 이 장면은 원작 소설과는 다릅니다. 소설에서는 마당 위 돗자리에서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앉아서 선글라스 너머 험버트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표현되죠. 1962년에 개봉했던 로리타에서 비교적 원작을 잘 따랐는데 소설보다는 97년 작품이 좀 더 매력적으로 인물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시네마 천국 OST를 작곡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 한층 더 감성을 돋게 하죠. 원작 소설과 영화 속의 로리타는 비교적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다만 영화에서 도미니크 스웨인의 명령기 때문인지 아니면 감독이 의도한 것인지 그녀가 험버트를 유혹하는 악녀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로리타인데 말입니다. 원작 소설의 로리타는 험버트를 사랑하지도 유혹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되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철없는 말썽쟁이 소녀일 뿐이죠. 사춘기 시절 이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머니 샬럿이 죽고 나서 사랑받을 곳 없었던 그녀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험버트뿐이었고 그 얍삽한 새끼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퀄티를 따라갔던 로리타는 3년 후 다시 만난 험버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소설에서 두 사람에 대한 입장을 명료하게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로리타였습니다. 감독의 끈질긴 설득으로 험버트 역을 맡게 된 제레미 아이언스는
3년 동안 다른 영화를 찍을 수 없을 테니 그만큼의 출연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할이 안 들어왔다고 하죠. 그만큼 험버트라는 인물은 배우의 이미지까지 좀먹는 추잡한 변태 새끼입니다. 소설에서 님펫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험버트가 좋아하는 매력적인 어린 소녀들을 의미하죠. 님펫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을 의미하는 님프에 ET가 붙은 단어입니다. 험버트는 늘 님펫을 만나기 원했고 바다 너머 님펫이 사는 매혹적인 시간의 섬을 꿈꾸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이런 험버트의 타락한 내면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험버트의 성향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아름답게 연출되었지만 험버트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쾌한 장면입니다. 소설 속 험버트는 변태일 뿐만 아니라 집요했습니다. 험버트가 로리타에게 집착한 것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이 꿈꿨던 님펫이었기 때문이죠. 샬럿이 죽고 나서 로리타를 차지하기 위해 꾸몄던 그의 집요한 계획은 물론 스토리 전개상 영화에서도 나옵니다만 소설에서 나오는 아주 추잡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변태 새끼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도 있기는 합니다. 주유소에서 유리 닦는 직원이 자신을 감시하는 경찰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면의 양심이 자신을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 내내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죠. 자신의 빚을 앗아간 콜티를 죽이고 어느 언덕에서 근사해 보이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죠. What I heard then was the melody of children at play, nothing but that. And I knew that the hopelessly poignant thing was not Lolita's absence from my side, but the absence of her voice from that chorus. 그럴듯해 보이는 이 말도 의미는 끔찍합니다. 로리타가 이제는 성장해서 더는 자신이 원하는 님펫이 아니라는 의미죠. 또 한 명의 변태 콜티는 극작가이지만 자신의 거처에 어린 소녀를 불러 야동을 찍는 성불구자이면서 도착증 환자입니다. 로리타를 미행하면서 그녀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가려 유혹합니다. 험버트 입장에서는 자신의 빚을 앗아간 위협적인 빌런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초중반의 신사다운 모습과 중저음의 목소리로 얼굴을 감춘 채 신비롭게 등장해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에 정체가 드러나죠. 알몸에 고급스러운 가운을 걸친 그의 모습은 그가 겉과 속이 다른 변태임을 알려줍니다. 험버트가 콜티를 만나 살해하는 장면은 원작 소설과 흡사하게 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험버트를 설득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Upstairs, the most unique collection of erotica. Drop the gun. Also, moreover, I can arrange for you to attend executions. You know, not everybody knows the chair is painted yellow. 속삭이듯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모습이 독특한 화면 편집으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험버트가 총을 쏴 콜티를 죽이는 장면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다 총에 맞고 괴로워하는 콜티의 모습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추하게 묘사했죠. 그가 연주하는 피아노도 알고 보니 자동으로 연주되는 것이었습니다. 겉은 신사답고 예술적인 극작가라 포장하지만 그 모습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가가 콜티를 살해하는 과정을 이처럼 묘사한 것은 결국 그 둘은 보잘것없이 추잡한 변태 새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원작 소설이 표현력이 뛰어난 유명한 소설이라고 하지만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영화가 원작 소설보다 덜 추하게 험버트를 표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아 보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추한 탐욕의 끝은 쾌락이 아닌 파멸이란 것을 말입니다. 소공이었습니다.